특히 뭐 자필 유언이 적법 유효한 유언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요, 최소한의 유류분인 10분의 1씩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. 부모님,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예금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몰래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밝혀져서 다른 상속인들이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. 저도 이런 사건들 꽤 많이 봤는데요. 어차피 내가 상속인인데 무슨 일 있겠어?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시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제가 최근에 수행을 했던 사건은 어머니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. 상속인이 의뢰인을 포함해서 총 1남 4녀였고요.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은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12억 원이 이제 통장에 있었어요. 그게 전부였는데요. 그런데 장남이 이 통장이랑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이 상속예금을 인터넷 뱅킹이랑 그 은행 창구를 통해서 무단으로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. 그 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 고소당하기 싫으면 12억 원에 대해서 우리 상속지분 5분의 1씩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, 장남이 나 아버지가 써준 자필 유언장 있어, 그리고 거기에 나에게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해준다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반박을 해왔습니다. 심지어 장남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의뢰인께서 이제 오셔서 장남이 주장을 하는 이 유언장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. 그럼 형사고소가 가능을 하냐? 아니면 이 유언이 만약 유효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? 물어보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딱 사망을 하는 순간에 상속재산은 일단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. 다만 적법하고 유효한 이런 유언이 있다면 유언 집행 절차를 통해서 유언 상속이 되기는 될 거예요. 근데 이 유언 집행 절차를 꼭 통하셔야 돼요. 이런 자필 증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.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서 이렇게 검인을 받고, 그리고 이 검인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상속 등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지 이제 유언 상속을 이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지금 말씀드린 이 저희 사례에서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이런 유언이 만약 적법 유효하다면 장남이 이 상속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물론 뭐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당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좀 변론으로 하고요. 보통은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하러 가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겠냐라고 물어봐요. 그럼 보통 한다고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게 금융기관에 이 사망 사실이 딱 통보가 됩니다.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통보를 받으면 상속예금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. 그런데 저희한테 오신 이 사례처럼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동결 조치를 취하지 못했겠죠. 이 장남은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한 거예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, 도장, 비밀번호, OTP 카드, 공인인증서 이런 걸 이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상속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게 된 거고요. 또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게 있는데, 사망신고 전에 무단 인출을 하는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불명 상태나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금융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위임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무단 인출한 경우에도 이 사망신고 전 무단 인출을 한 것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이런 상속예금에 대한 무단 인출 행위는 법률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상속인 중에 1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등을 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, 사전자 기록 위작죄, 위작 사전자 기록 행사죄,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, 사기죄, 이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상속인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고소하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. 다만 적법 유효한 그런 유언이 있어서 이 유언에 따라 취득을 한 거다라는 게 민사적으로 인정이 된다면, 그럼 이 형사처벌 부분에서는 무단 인출 금액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,
또는 다른 상속인들한테 그럼 유류분을 반환을 해줬는지, 아니면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서 기소유예나 벌금, 집행유예 같은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민사적으로는 이제 유언이 무효인 경우와 유언이 유효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. 먼저 무효인 경우로 볼게요. 적법 유효한 유언이 없거나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또는 중증 치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작성이 된 그런 무효인 유언이라면 무단 인출한 이 상속 예금에 대해서 5분의 1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, 즉 이거 이제 상속 회복 청구라고 하는데요. 이것들을 통해서 각자 상속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. 유언이 유효일 때는요, 특히 뭐 자필 유언이 적법 유효한 유언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요, 최소한의 유류분인 10분의 1씩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이때도 역시 가압류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